목요일, 그다음에 토요일, 연 이틀간 이제 12.3 계엄과 그 명태균 게이트의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그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래서 계엄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이제 이런 그리고 특히 이제 11월 4일 수사 보고서의 중요성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요 관련해서 조금 더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민주당에서 네.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그 계엄하고 네. 상관관계가 있다. 네. 이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결국 그 여론조작 부정선거가 드러날까봐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공직선거의 부정이 있어서 계엄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실제로 명태균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려고 했던 그 범죄가 드러날까봐 자기 부정선거. 그렇죠.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그때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 민주당이 스스로도 이 부분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그 좀 홍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윤석열이나 국힘당 그리고 정광훈 극우 세력들이 결국 야당의 그 발목이 잡혀서 정상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했겠냐. 네. 이제 이런 지금 식으로 계엄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중에서도 그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냐면 명태균이 구속된 시점. 왜냐하면 명태균이 자기 구속되면은 그 윤석열은 그 거의 뭐 한 달 안에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은 몰락할 것이다. 몰락한다. 이런 예고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 그 명태균 구속 시점을 계엄의 트리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15일이죠. 네. 그래서 명태균 구속이 비상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다라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을 지금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미 방송을 했지만 명태균 구속은 이제 그 이후 이미 계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벌어진 상황이고 계엄의 구체적인 방아쇠를 당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은 11월 4일 창원지검에서 작성했던 명태균 표시 그 포렌식 결과가 담긴 수사 보고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수사 결과가 까지면 거짓말을 유지하기 어렵겠구나 라고 판단했던 바로 그 시점이 계엄을 구체적으로 결심한 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11월 4일이라는 겁니다. 11월 15일보다도 11일이 앞선 시점을 계엄 결심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창원지검의 수사 보고서죠. 이 수사 보고서의 이름이 검사 홍아무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수사 보고서는 검사실에 있는 수사관이 작성을 하고요. 포렌식을 담당했던 이제 수사관이 작성을 해서 그 검사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신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해서 창원지검의 검사 명단을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홍시성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명 발견됐습니다. 바로 홍등불 검사입니다. 이게 이름이 특이해서 저희도 이게 실제 이름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한글로 등불이에요. 홍등불. 근데 검사들이 이제 워낙 이 뭔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면은 이름을 잘 바꾸거든요. 중간에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건 뭐 그냥 제 뇌피셜이고. 젊은 검사입니다. 81년생 부산 지역 출신이고요. 그리고 형사 4부에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학과 나와서 로스쿨 졸업을 했네요. 그리고 사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대전지검 검사, 대구지검, 경주지청, 성남지청 그리고 서울 서부지검, 그다음에 창원지검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경력상으로 봤을 때는 뭐 검찰 수뇌부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연결된 정치 검사의 성향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그 홍 검사한테 이제 조사를 받았던 뭐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윤석열이나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들을 검사가 제대로 받아 적을까라고 해서 한번 진술을 하는데
이 홍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김건희 얘기를 해도 그걸 그대로 잘 받아서 조서에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마저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창원지검에 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했던 평검사가 4명이 있는데 주임 수사검사들은 이 평검사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재해서 위에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건 바로 이 11월 4일 날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김건희가 경선은 물론이고 취임 후에도 계속 명태균하고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대통령실로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나? 그런 거죠. 누구냐 이거죠. 네. 일단 요 수사관은 홍 검사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홍 검사가 자기만 알고 수사 보고서를 캐비넷에 집어넣을 만무하겠죠.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윤석열, 김건희를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는 이 수사 보고서는 결국 검찰의 지휘 라인을 거쳐서 창원지검에서 대검으로 대검에서 다시 대통령실로 저는 보고가 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창원지검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수사 보고서가 대검에 보고하는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역시 정유미 창원지검장으로 의심이 되죠. 네, 여성 지검장이네요. 네. 네. 그리고 정유미 검사가 창원지검장이 되기 전에는 이제 대검 공판 송무부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심우정 총장하고 이제 상당히 국회에서 비교적 다정해 보이죠. 네. 예, 저 사진은 이제 2023년 10월 국정감사 때인데 이때 심우정은 대검 차장이었고 정유미는 대검 공판 송무부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인을 통해서 창원지검 정유미가 이제 대검 총장이 된 심우정에게 저는 수사 보고서를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정유미 검사는 누가 발탁을 했느냐 봤더니 다름 아닌 윤석열, 윤석열 이 정부에서 이때 국정농단 특검 등에 또 근무 인연이 있는 이거는 이제 다른 검사들 얘기고. 이 당시 이제 윤석열이 첫 번째 이제 그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준 사람 중에 이제 정유미가 있는데 정유미 검사가 대검 공판 송무부장이 이제 자기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첫 번째 받은 보직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보면 이 정유미의 이력을 저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안지청장을 했었는데 그때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장관, 당시 법무장관이죠. 추미애 장관과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윤석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보통 그 천안지청장에서 바로 저렇게 검사장으로 발탁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이제 이 뭐 재경지청의 그 차장 검사 정도를 해야만 보통은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하는데 천안지청장에서 검사장 발탁한 것은 한 2단계 정도는 뛰어넘은 발탁이라고 보여지고요. 저 언론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추윤 갈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저거는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항명파동 당시에 윤석열을 위해서 이제 총대를 메고 추미애한테 대들었던. 그 검사 중에 한 명이 아주 유명한 검사 한 명이 바로 정유미였죠. 그 당시에는 뭐 검사들이 또 뭐 여러 시가 막 대들고 그래가지고 정유미 검사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못했는데 이번에 윤석열이 거의 뭐 이 계엄 버튼을 눌러야 될 정도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윤석열을 구해준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검사, 바로 정유미 검사. 이 과거 기사를 좀 찾아봤죠. 2020년도 기사인데 그때 이 당시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인사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라인에 있는 검사들이 뭐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 뭐 항명을 하고 했거든요. 이때 이제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라고 하죠. 그 이프로스의 정유미 당시 대전지검 부장검사였네요. 조잡한 보고서로 그 추미애 장관이
내놓은 보고서를 인사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그걸 조잡한 보고서라고 이렇게 힐난을 하면서 네. 총대를 맺고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예, 저때 정유미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본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검사장 인사를 하면서 정유미를 발탁을 한 거죠. 네. 근데 또 하필 또 창원지검이에요. 네. 네. 명태균이 나온 걸 알았던 건지 아무튼. 네. 자, 그 다음에 이문정 검사도 이 정유미 검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억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정유미 검사하고 동기입니다. 연수원 동기예요. 네. 예. 나이는 정유미 검사가 2살 많습니다. 정유미 검사가 유명한 운동권 출신이에요. 아마도 운동권 출신이라서 뭐 사실 조금 입문이 좀 늦은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예. 기억력 나쁜 검사언이라고 불렀어요. 예. 근데 이건 잠깐 설명이 네. 필요하면 이제 2018년 2월달 문재인 정부 때죠. 예. 이때 당시 그 유명한 검찰 간부 이분이 이제 나중에 드러나지만 윤대진, 윤석열의 이제 그 왼팔 오른팔쯤 되는 네. 예, 좌동은 이제 우대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이었나요? 네. 그 이문정 검사를 이제 불러가지고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러가지고 그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문정 검사가 그 내부 고발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전력 때문에 너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내부 좀 여론이 안 좋다 이거야. 그래서 해외 연수 좀 잠깐 가 있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때 동석했던 사람이 김대진 검사 윤대진 하고 동석했던 여검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정유미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대진이 그 이문정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동기 검사를 이제 데리고 그러네요. 왔었던 거죠. 근데 이런 글을 이제 이문정 검사가 아마 경향신문인가에 기고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정유미가 또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문정 검사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비판을 한 거죠. 그랬더니 기억력이 나쁘시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이만큼 이제 이 정유미 검사는 철저하게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이자 윤석열에 대한 이제 충성파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 이제 정유미 검사장, 지검장, 지검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거는 라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제 큰 주목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 내란에 개입했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민홍철 의원이죠. 민홍철 의원이 이제 들고 있었던 이제 한 장의 페이퍼. 여기 이제 언론 카메라에 잡혔어요. 아, 예리합니다. 네. 네. 근데 거기를 보면 라인이 윤석열, 아마 계엄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준 라인으로 보이죠. 박성재를 통해서 심우정 통해서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이 관계를 보면 다 저기 써 있듯이 다 아주 예전에 검찰에서 근무하면서 가까운 인연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네.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아주 가까운 관계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요 그 라인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유미인 거죠. 근데 저 관계도가 나왔을 때까지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하고 계엄의 상관관계를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월 15일자 기사거든요. 이때는 뭐 1월 아까 23일 날 기사가 나왔죠. 그렇죠. 그보다는 한 일주일 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명태균 게이트가 계엄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봤을 때는 저 관계도에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첫 번째 정유미 창원지검장,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 사람이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라인이 구성이 된다. 거죠. 그리고 이 보고 단계를 거치면서 오고 갔던 얘기는 자 명태균 PC 포렌식 해봤는데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취임 이후에도 명태균이 대통령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한 소통을 한 흔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서로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고민하다가 이제 방법은 계엄밖에 없다. 예, 덮자. 네. 그러면 내가 먼저 11월 7일 날 거짓말을 대국민 담화를 해서 네. 수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게. 이대로 검찰 조직을 니들이 잘 다스려라. 라고 했죠. 그래서 11월 7일 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에서 네. 종전에 했던 거짓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사실상 대선 경선 이전에 명태균하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이후에는 소통을 한 적이 없다. 전화는 한 번 왔다. 네. 그런데 그 뭐 부적절한 일도 감출 것도 없다. 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 윤석열이 담화에서 했던 얘기가 거짓말임을 정유미 창원지검장 그리고 저 수사보고서를 보고받았던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들은 다 알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이 저 담화를 발표하고 난 뒤에 창원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윤석열, 김건희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수사가 옆쪽으로 그러니까 명태균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정치인들 이름을 자꾸 언론에 공개하는 형식으로 물타기를 했던 거죠. 홍준표, 오세훈 뭐 이렇게 나간 거란 얘기죠. 수많은 뭐 도지사도 있고 의원도 네, 있고 김진태 뭐 이렇게.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검사들이 이미 명태균 PC에 대한 포렌식이 끝나서 수사 보고서까지 다 올렸음에도 마치 그 명태균 PC에 대한 포렌식이 안 끝난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검찰 수뇌부를 통해서 검찰 조직에는 이제 곧 머지않아 계엄이 선포될 테니까 너희들은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수사 진도 빼지 마라. 이제 이러한 지시들이 검찰 수뇌부를 통해서 일선 검사들한테까지 전파된 게 아닌가. 그리고 검찰은 계속 D-Day만을 기다리면서 숨죽이면서 명태균 게이트의 수위 조절만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명태균 게이트 아주 중요한 핵심 트리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대검 대변인한테 오늘 또 물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대변인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혹을 그대로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대변인 제가 이름은 먼저 이응철입니다. 네. 제가 오늘도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서 제 전화도 안 받고 답변을 안 하신다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부부가 취임 후에도 명태균과 소통한 사실이 기재된 수사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전달이 됐다면 11월 7일 윤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기재한 회견한 거죠. 또 대검은 이를 알고도 윤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속인 것이고요. 해명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읽었어요. 일자가 없어졌네요. 없어졌어요. 일자 없어졌어요. 네. 15시 25분에 보냈는데 일자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저 민감한 질문에 저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말도 안 됩니다.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지금 저도 대검에 질의 보낸 게 있었는데 2달 가까이 답을 못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저 대변인 어제까지는 제가 전화를 하면은 전화가 신호는 갔거든요. 전화를 안 받아서 대신 이제 가다가 그 전화가 이제 딱 끊으면 신호가 끊기고 나서 문자로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예. 이거 대검 대변인이에요. 대검 대변인. 보셨죠? 연결이 되지 않아 이거는 소리 후 차단한 것 겁니다. 같은데요? 네, 차단한 거예요. 차단한 거예요. 차단한 건데. 네. 네. 첫날 제가 전화했을 때는 이렇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지 모르지만 제 질문에 대해서 검찰 대변인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사실을 확인해 줄 수도 없고 차라리 연락을 네. 끊어버리는 게 네. 아예 서로 남남으로 이렇게 완전히 네. 단절시켜버리는 게 네. 낫겠다. 이거는 민주당이 국회로 불러서 이건 물어봐야 됩니다. 이응철 대변인입니다. 수사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는지, 보고가 됐다면 어떤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도 왜 검찰은 침묵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매우 엄하게 추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단해놨어요, 지금. 차단까지 하는 건 정말 이상하죠. 네. 대변인이잖아요. 네. 일반 수사검사라면 뭐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런데 대변인은 언론과 계속 소통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소통을 차단했다는 것은 네. 매우 의심되는 네. 정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있죠. 박성재.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네. 저는 이 기사가 상당한 그 검찰의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저는 흘린 기사라고 보여져요. 여기 보면은 법무장관도 후폭풍 따져봤나, 개헌 말렸다 진술, 윤석열을 몰아붙이는 것처럼 예, 그렇게 보이죠. 네.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시면 박 장관이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예전부터 알고 있었냐? 라고 물었죠. 12월 4일날 안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김주현 수석이 몰랐다. 이렇게 답변한. 지금 JTBC는 이 박성재의 진술이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믿고 결국은 윤석열이 김주현 민정수석도 박성재 법무장관도 모르게 계엄을 일으킨 것을 일으켰다고 보도를 한 건데 저는 이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 기사는 박성재, 김주현 수석도 모르게 계엄이 진행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계엄 검찰 조직 자체가 이번 계엄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러면서 검찰은 동시에 모든 책임을 다 군과 경찰에만 떠넘기는 거죠. 우리 검찰은 깨끗해. 아니 박성재 장관하고 민정수석도 몰랐다니까 이런 거죠. 예, 이거는 고도의 언론 플레이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자, 특히 11월 8일, 9일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는 계엄 버튼을 누른 날짜가 11월 9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직전에 명태균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윤석열과 통화했던 그 황금폰이라고 그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자기가 쓰는 아이폰 기종을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여기에 아이폰을 쓰시고 자기가 쓰는 이제 기종을 얘기해주면서 비밀번호를 16자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황금폰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도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명태균 씨뿐만 아니고 변호인들이 2명 있는데 변호인들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들은 게 아니고 네. 또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명태균 씨가 1월 20일 첫 공판 기일 때 이걸 폭로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일인 것 같은데 1월 20일 법정에서 이 사실을 폭로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명태균 씨의 이 말이 맞다면 결국은 11월 4일 수사보고서를 보고 검찰 수뇌부와 윤석열은 이건 계엄으로밖에 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수사 진도 빼지 말라고 해라. 곧 계엄 선포할 거니까 이렇게 검찰 조직을 다독여 놓고 명태균을 부른 후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수사 보고서 보고 다 폐기할 거니까 당신도 그 황금폰이지 뭐니 나발이고 그거 다 폐기해라. 라고 명태균한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내가 가짜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검사가 사용하는 그 휴대폰 기종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겠냐. 저는 아이폰 제가 뭐 잘 쓰진 않아서 뭐 이렇게 구체적인 기종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검사의 비밀번호가 16자리란 걸 어떻게 알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명태균 씨 얘기가 나는 별로 신뢰는 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명태균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이 반박을 하려면은 검사의 휴대폰은 아이폰이 아닙니다, 첫째. 그리고 비밀번호는 16자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명태균이 이런 거짓말을 하려면 검사하고 자기하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명태균은 변호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했다고 했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동영상으로 영상 녹화를 하는 가운데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황금폰 폐기를 지시했던 영상이 있을 거라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박인데요. 네. 네. 그러면 검찰이 동영상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상 녹화한 것을. 제시를 못하고 있죠. 이거 혹시 홍등불 검사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홍등불 검사가 저 이름이 좀 특이해서 네. 금방 좀 외우게 되는데 홍등불 검사가 직접 좀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1월 4일 수사보고서가 올라왔고 이걸 계엄으로 덮자라고 결심을 하고 1차로 11월 7일 날 담화를 통해서 그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고 더 이상 수사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계엄을 하긴 하는데 언제 하느냐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 계엄 시기를 결정하는데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외교 일정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11월 14일서부터 남미로 5박 8일 동안 남미 순방 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결국 이거는 소화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계엄을 하더라도 혼자 갔어요. 이때 혼자 갔어요. 혼자 갔어요. 김건희 씨가 없습니다. 네. 해외 순방 그렇게 좋아하는 김건희 씨가 안 따라갔어요.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날짜가 11월 11월 21일입니다. 21일이에요. 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 자, 이때 남은 귀국 왔으니까 이제 여독을 풀었겠죠. 그리고 나서 11월 22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 금요일입니다. 아니, 날짜가 귀국한 다음 날 네.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은 거예요. 네. 이게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입니다. 날짜가 놀랍게도 11월 22일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사진에서 주목해야 될 거 맨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이 있네요. 네. 한동훈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예요. 이미 이미 한동훈은 눈밖에 났고요. 한동훈은 이미 체포하기로 윤석열이 마음 먹었던 때입니다. 저 때는. 네. 저 대통령실이 잡은 앵글에서 여당 대표가 네. 얼마나 초라합니까? 네. 저건 저 앵글은 대통령실 사진사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윤석열의 또는 김건희의 자, 생각을 보여주는 거죠. 권지현 기자 이 사람 알죠? 이 사람 누군가요? 아유, 유명한 분이죠, 이분. 네. 명일동의 그 부동산 부자시죠. 대통령 앞에서 주머니 손 꽂고 있습니다. 네. 김상환 목사. 주머니 손 꽂고 있는 김성환 목사 옆에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한동훈 당 대표가 아주 대조적이에요. 네. 자, 그래요. 그런데 이 국가조찬 기도회에 보면 최근에 내란 사태를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모입니다. 네. 자,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을 다룬 기사입니다. 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 조찬기도회 의장입니다. 네. 회장입니다. 회장. 네. 그리고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입니다. 네, 저건 뭐 여야 당 대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전 뭐 이제 송기현 그냥 어쨌든 저게 뭐 여당만의 행사로 하면 안 되니까 구색을 맞추려고 집어넣고 갔고요. 이분도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 조찬기도회 부회장이 여러분 조배수. 네. 저는 조배수 의원이 예전에 민주당 그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해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거든요. 네.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분이 왜 저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옹호할까? 그리고 인간 방패 44인에도 이름을 올렸죠. 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저런 계엄을 모의하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모였던 그 행사에 부회장을 맡았어요, 무려. 네. 윤상현이 회장이고 단순히 우연의 정광훈 집회 또는 윤석열 옹호 집회에 가장 또 적극적으로 계엄을 옹호하는 국힘당 의원 중에 2명이 일단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계엄 사령관 네. 포고령에도 이름이 나오죠. 네. 계엄 사령관 박안수 육군 대장이 네. 여기에 특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특별 네. 기도를 윤석열 앞에서 특별 기도를 했어요. 너무 이상합니다. 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한민국의 강력한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순서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로부터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라는 말을 들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날 회장으로 개사를 맡았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야,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여기에 특별 기도를 했다. 네. 사진이 있는 사진이 아주 놀랍습니다. 네. 네. 야, 이건 성령 충만할 때 모습 아닌가요? 옆에 권성동 의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오른쪽에 사진은. 네. 예.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막 뭡니까 통성 기도를 한다 그러나요? 네.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네. 하는 거를. 참 너무 이렇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이 박안수 총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사전에 지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이 박안수에게
당신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신임을 부여하는 일종의 그루밍 과정.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좀 알고 계셨던 이 국방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퇴직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계엄 직후에 왜 그 박안수를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간단하더라고요. 멍청해서 딱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착한 개신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박안수, 안수 집사이신데 보수 개신교의 그 내에서만 잘하면은 아마 그 이제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도 내가 얼마나 존경이 있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라고 막 이렇게 물건을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 개신교의 어떤 교육에 잘 따라온 사람이라면 저는 그 알 것 같아요. 그 순종하는 어떤 권위에 절대 도전하지 않는 그런 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봐도 약간 모범생 같은 네. 모습이에요. 저는 이게 참 소름이 끼치는 게 사실 국가조찬 기도회가 그 박정희 때부터 그 김중곤 목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사혁명을 완성시켜줬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두환 때도 국가보위 그거를 이제 옹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했었고 그럼 정말 이번 계엄과도 연관이 돼 있다면 와, 이 역사와 전통을 정말 제대로 지키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름 끼칩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이제 그 계엄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5박 8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친 이후 바로 다음 날 이 국가조찬 기도회를 열고 여기에 이틀 뒤에 아니 이제 그 앞전 앞에 예. 예, 국가조찬 기도회를 열고 그 윤상현 조배숙 플러스 뭐 권성동 그 다음에 극우 기독교 목사들 거기에 계엄 사령관으로 점찍은 박안수까지 이것은 계엄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이날 네. 기도에 기도 제목을 쓰라면 네. 계엄 성공 이런 걸 썼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따가 이 국가 조찬 기도의 문제는 이따가 권지현 기자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계엄 성공을 위한 부흥회를 가진 바로 이틀 후 11월 24일이죠. 이때 계엄 스타트를 합니다. 네. 김용현이 이제 휘하에 있는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포고령을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계엄의 트리거는 11월 4일 날 명태균 수사 보고서. 그렇죠. 아,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 정상적으로 거짓말 이거 덮기가 어렵겠다. 계엄으로 가자. 네. 라고 했고, 그게 결국 11월 22일 날 남미순방 마치자마자 조찬 기도회 이틀 후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때문에 계엄한다는 둥,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한다는 둥, 네.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김건희 특검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기어오르는 한동훈 제거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다 정광훈 세력 등이 계속 압박을 했어요. 이제 우리 말 안 들으면 지지 철회할 거야.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석열의 생일이 12월 18일입니다. 네. 생일 잔치를 하고 싶어요. 12월 4일. 아, 제가 찾아보니까 아, 그래요? 18일이더라고요. 18일이에요. 네. 그랬군요. 계엄 성공하고 나서 네. 생일 잔치 하고 싶었던 그래도 거예요. 생일을 욕을 할 수 있게 해주네요. 자, 어쨌든 11월 24일 날, 11월 22일 국가조찬 기도회, 11월 24일 날 포고령 작성. 이게 일요일이에요. 네. 그죠? 포고령 작성한 게. 일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11월 26일 날이죠. 다시 이틀 후에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윤석열이. 이때는 이미 뭐 계엄을 하기로 뭐 마음을 먹고 난 뒤에 당연히 거부권 행사한 거죠. 그럼 그 다음 수순으로 민주당에서는 재표결을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바로 표결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때 한동훈 가족의 당원 게시판 파동이 터졌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그 친한계 친윤계 싸우니까 민주당에서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좀 늦게 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 12월 10일 날 처리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경호가 웬일로 덜컥
합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네. 추경호가 아주 그냥 호호하하 하면서 네. 또 박찬대 원내대표도 네. 와, 저 이제 국민의힘이 웬일이야. 추경호가 저렇게 순진하게 따라오네? 이러면 되게 좋아하는 표정이에요. 네. 근데 추경호는 저때 당시에 바보야. 12월 10일이면 국회가 있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비상입법기구야,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가 단언하면 안 되니까. 예. 네. 근데 뭐 추경호가 반박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동선부터 좀 까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다 이 지금 계엄의 그 팔다리가 아니라 머리에 해당되는 사람들, 검찰, 김건희, 그다음에 기득 세력들, 그리고 추경호까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지금 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드러난 게 없어요. 네. 예. 그런 와중에 한동훈계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이 기류 변화를 보인 거예요. 언론에 자꾸 흘린 거예요. 네. 그게 날짜가 12월 2일까지. 개헌 하루 전날입니다. 이게 12월 2일 기사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은 제거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12월 10일 너무 임박해서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 막으려고 계엄한 거지 너네들. 이러니까 날짜를 한 일주일 정도 앞서 당겨서 12월 3일 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계엄 전날 또 명태균이 황금폰을 명태균 측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황금폰이 있다면은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12월 2일에 했다는 거예요. 네, 제목은 국민 앞에라고 얘기했는데 저기에 민주당이요. 정확한 워딩은 검찰 아닌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아까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파기하라는 얘기를 들은 이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에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명태균은 협조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계엄하자. 12월 3일로 계엄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원래 12월 4일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12월 5일에 탄핵을 시켰더군요. 그러니까 이창수 그 탄핵도 또 하나의 트리거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만 이 내란의 머리 기획 역할을 하는데 사전 모의하는 과정에 우린 검찰이 수뇌부가 어떤 식으로 관여됐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계엄 모의하는 과정에 계엄 성공을 위한 무응의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지금 계엄이 있고 난 뒤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집회만을 극우 기독교가 하는 게 아니고 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좋은 명분을 윤석열한테 심어준 것도 역시 극우 기독교 세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국민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어딘가라고 생각하면은 북우 개신교예요. 네. 그러니까 좀 그 사전에 미리 뭔가 교감이 전 있었을 거라고 더 보는 겁니다.